예, 선생님, 이제는 지금 학년별로 우리 애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책들을 제가 추천하는 책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여드릴 건데, 여기 아마 지금 화면으로는 네, 책 제목이랑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일 거예요. 자, 네, 네, 초등 네, 수학 추천 대선 도서 해가지고 잘 네, 안 보일 건데, 그냥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만 보시고, 네, 선생님이 이제 필요하시면 저한테 톡 주세요. 그러면 이 네. 파일 자체를 선생님한테 드릴 테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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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 제목을 네. 체크를 해가면서 여기에는 수학 교과서하고 연계된 도서들을 추천 도서가 네. 들어있거든요. 아까는 전반적으로 영역별로 쫙 들어있는 책들이었고, 이 여기에 되어 있는 책들은 학년별로 이렇게 딱 학기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역시 아, 이 자료는 어디에서 제가 발췌를 했느냐 네, 하면 우리 그 좀 전에 봤던 삼순의 아이들이 네, 네, 소문난 수학 공부 있죠. 예, 거기에서 네.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아,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 책을 읽게 되면 굳이 네, 이 네, 자료가 필요 없겠지만 우선 네,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초등 1학년 1학기에 연계된 음, 추천도서, 그 다음에 음. 이제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2학기, 아, 여기 선생님이 각각 여기에 책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네, 우리의 그 수학 교과서에 보면 단원이 있잖아요. 네, 네, 제목이. 뭐 네, 100가지의 수, 여러 가지 모양 이런 것들이 있죠. 예, 네. 그래서 그 단원별로 추천하는 도서들입니다. 되게 아, 좋겠죠, 자료가. 예, 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너무 좋아서 선생님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음, 싶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생님이 지금 이제 여기 1학기인데 우리가 1학년 1학기에 지금 공부하잖아요. 지금 네, 선생님 네, 아마 네. 더하기 빼기 이거 하죠. 이제 비교하기 하는가 봐요. 아, 선생님 이 책은요. 네. 이게 약간 단원이 다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아, 이 1학년 1학기가 원래 5단원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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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단원인데 그 다른 학기는 전부 다 6단원인데 1학년 1학기만 3월 달에 적응 기간이라고 해서 단원 하나가 5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아, 했잖아요. 네, 그런데 네, 네. 이거는 이제 개정 전에 그 전에 자료가 돼가지고 이렇게 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대신 이제 이걸 책을 선생님 약간 우리 제목하고 다를 수 있으니 다른 아, 네, 네, 제목하고 다르니 이거 보시면 네, 이렇게 약간 사용하면 되겠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더하기 빼기 가르기 모으기를 한다면 그 네. 단원에 대한 책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이 아이하고 이렇게 교재로 공부할 거잖아요. 네, 수학. 네, 네. 그죠? 뭐 수학 익힘을 갖고 와서 수학 익힘을 풀 수도 있고 네. 대부분 엄마들이 아이들을 수학 책하고 수학 익힘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은데 아, 선생님도 다른 거 공부합니까? 처음에 그 원리쌤이라고 그 책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책요? 예, 원리쌤이라고, 아, 뭐, 원리쌤, 네네. 스포마쌤, 네, 네. 원리쌤, 뭐, 이런, 그거를 했었는데, 이제 오히려 진도 나가기는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하루에 뭐 2페이지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음, 하루하루. 네, 조작 네. 활동을 하니까, 그거는 하루에 한 페이지만 딱 풀면 진짜 꾸준하게 해서 6건이 막 풀리는데, 조작은 제가 이제 엄마가 준비한 거 위주가 돼버리니까, 어, 그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제가 하루 잠깐 뭐 빼먹으면 속으로 날아가 버리게 되고, 그 삶이 또 하게 되면 일주일이 그냥 흘러가 버리게 되고. 근데 학습지는 일단 1일씩 딱딱딱딱 되어 있으니까 시키기에는 조금 편해서 시켰는데, 요즘은 그걸 안 하고 이제 그냥 조작하면서 자기 학교 이제 제가 교과서를 얻은 게 있어가지고 수학 익힘과 그걸 보기는 하거든요. 엄마들이 대부분 네. 수학 교과서 수학 익힘 외에 꼭 책들을 뭐 한두 권은 사용을 하더라고요. 사용을 하는데 네네네. 그러면서 책을 보면서 그 책을 문제를 풀면서 이 단원별로 연계된 이런 책들이 있죠. 아, 이런 책들을 동화책을 딱 준비를 해놓고 네. 같이 이것도 스케줄을 내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었으면 오늘은 동화책만 읽고 네. 뭐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던 동화책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마인드맵을 그리면 되죠. 그렇게 네네네. 온전히 하루를 쓰는 거예요. 음, 대부분 엄마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저도 아이들 키울 때 많이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뭔가 문제집을 안 풀면 오늘을 수학 공부를 안 한 것 같은 이 네. 마음 때문에
조작만 하거나 동화책만 읽고 넘어가기는 참 아쉬울 겁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은 그 시간이 훨씬 더 행복하고, 행복하면 음, 어떻습니까? 결과가 더 좋겠죠. 더 네. 즐겁고. 그런데 누누이 이야기, 제가 선생님한테 하는 이야기지만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조작을 그냥 조작이 너무나 중요한 학습 음, 활동이다. 이렇게 네. 엄마들이 생각하는 그 인식을 바꾸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 어,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요즘에는 맞벌이 엄마들이 많으니 네.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이렇게 네. 좀 간편하게 엄마들이 덜 네. 신경 쓰고 아이들 학습 지도를 할 수 있는 이런 네, 책들이 맞아요. 교재들이 좀 잘 나오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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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하면서 이 교재를 바탕으로 책들을 조금 챙겼다가 음, 예를 들면 일단은 공부할 때는 여기 관련된 책들을 어떻습니까? 보통 한 단원이 학교에서 한 달 정도 이루어지죠. 그죠? 네. 그러면 일주일에 한 권 이렇게 보고 난다 보면 어떻습니까? 애들은 재밌으면 또 그거 계속 보라고 몇 번씩 보라고 하세요. 네. 가능하면 동화책 이런 것들은 한 번 보고 끝나지 말고 재밌는 것은 두 번, 세 번 보게 네.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학습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엄마 선생님도 같이 꼭 읽으시고요. 네. 아이가 보는 책은 웬만하면 두꺼운 책은 다 우리가 아이가 보는 거 읽을 수 없겠지만 특히 동화책 이런 것들은 엄마도 같이 미리 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지 아이한테 질문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뭔가 알고 음, 중요한 부분을 꼭 질문을 할 수 있지요. 자, 네. 그래서 1학년 1학기, 2학기,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음, 2학기,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네. 예, 그리고 3학년입니다. 3학년 1학기, 2학기. 자, 3학년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 분수가 순수. 있습니다. 네. 예, 여기는 그 전에 아마 2015년 개정도 이전의 자료가 만들어진 자료인가 봐요. 그래서 단원이 보니까 길이와 시간에서 8단원까지 있네요. 자, 어, 그러는데 이것들을 적정히 보시면서 우리 그 단원하고 연계해서 책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3학년 때 나오는 방금 이야기했던 중요한 단원이 분수라는 단원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우리도 오늘 분수에 대해서 네. 교과가 분수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책은 그 어느 출판사에서 나오는 동화책, 조각 피자가 좋아요라는 동화책이거든요. 어, 여기 이제 분수에 접근 시작할 때 이런 네. 관련된 책을 딱 읽고 하면 어떻습니까? 네. 아이가 이미 분수에 대한 용어들이나 이런 말들을 한번 접해보는 거예요. 음, 뭐 진분순이, 가분순이, 분순이 네. 이런 말들이 분모니 분자니 하는 말들이 우리는 너무 익숙하지만 아이들의 네. 입장에서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죠. 그래서 맞아요. 이 단어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겐 해야 되는 하나의 수학적인 음, 활동이죠. 그래서 이 네. 수학은 개념에 대한 어떤 단어에 대한 개념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관련 동화책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뭐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기억해야 될 거를 계속 중고등학생들 공부할 때 외우듯이 이렇게 외우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네. 이런 관련된 동화책을 옆에 딱 놓고 읽어보고 또 음,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몇 번 반복하면서 어떻습니까? 관련된 학습 자체가 여러 번 복습이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학기에는 2학기에 나오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눈에 띄는 것들이 방금 했던 음, 어떻습니까? 그 여기에는 분수의 뜻쓰면 원이 나옵니다. 원. 네. 2학기에 해야 되는 것 중에 눈에 띄는 게 음, 원이, 원 그리기는 나중에 이제 그 6학년 2학기에 원넓이가 나오겠지만, 네. 이때 원이 기초니까 이 부분을 어,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그 원에 네. 관한 이야기들 좀 재밌게 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4학년 1학기, 4학년 1학기가 되면 제일 처음에 컨수라는 걸 배우는데 이 음, 아이들이 컨수에 대한 개념이 외우는 것은 간단히 외우죠. 그런데 이 네. 개념을 머릿속에 딱 정리하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냥 음, 기계적으로 외울 뿐이지. 그래서 이 관련된 좀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네. 이런 게 컨수구나 하는 어, 컨수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2학기, 1학기 했고 2학기, 네, 2학기에 이제 2학기에 보면 도형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4학년 때 네. 우리가 4학년 때 해야 되는 것 중에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도형에 대한 개념들 있죠. 음, 도형에 네. 대한 개념들이 4학년에 다 나옵니다. 어, 그래서 중학교에 가가지고 우리 기하를 네. 할 때 어떤 그 측정 같은 거 할 때
그때 네, 이 4학년에 나왔던 도형의 성질을 바탕으로 해서 그 중학 기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련된 것들이 참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4학년 때 이런 관련된 동화책들을 좀 많이 읽어준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형의 성질,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탄탄한 실력을 갖출 수 있겠죠. 네, 문제집만 푸는 것은 잊어버리기 쉽죠. 그런데 네, 네, 이야기로 우리가 옛날에 한번 그 2012년입니까? 그때 스토리텔링 수학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원인이 뭡니까? 아이들이 수학적인 음, 개념을 그냥 막 개념으로 공부를 하니 금방 잊어버리고 응용이나 네, 활용도 좀 어려워하는데 스토리로 들으니 아이들이 어, 재밌어하고 흥미로워하면서도 기억도 네, 잘하고 훨씬 학습이 효과적이더라. 음, 그렇게 해가지고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나오게 된 하나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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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하죠. 그거 말고 음, 또 다른 중요한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로 접근하는 거는 엄청나게 아이들에게 흥미를 네, 끌어올릴 수 있고 기억도 훨씬 오래 가죠. 예, 음, 그래서 이제 4학년에 나오는 도형의 이야기들을, 도형의 성질에 관한 이야기들을 관련된 이런 책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좀 읽어보시면 네, 좋겠고, 5학년 때 나오는 게 중요한 것들 너무 많죠. 네, 학습에서는 진짜 숨차게 특히 그 초등 5학년의 수학은 1년 내내 숨가쁘게 달려야 하는 학습적인 아, 내용들입니다. 그죠? 수화 연산 파트에서도 그렇고 도형 파트에서도 또 측정의 네, 영역에서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머리도 좀 식히고 좀 더 어, 활용이나 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네, 그런 활동들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학년 1학기, 2학기는 이제 초등학교 정과정을 음, 정리하는 이 기간에 6학년에서 나오는 게 분수의 나눗셈, 소수의 나눗셈, 연산에서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아, 네, 네, 분수의 사칙 연산이 이제 6학년 때 완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원의 넓이도 6학년 2학기에 하죠. 원의 넓이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잘 알아야 되고, 네,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동화책이나 관련된 이야기 책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네, 충분히 초등수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선생님 혹시 집에서 초등수학에 관련된 이런 그 수학 관련된 책들이 좀 있습니까? 좀 읽어보고 있는 편입니까? 어떠세요? 제가 5살인가 그때 아이들 내 친구 수학 공룡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게 전집인데 그걸 사기 전에 내 친구 과학 공룡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걸 너무 좋아하더라고 애가요. 지금 네, 저희 둘째가 과학 공룡 책을 읽으면서 엄마 관성이 뭐야 탄성이 뭐야 자꾸 막 이런 걸 물어봐요. 근데 네, 저도 그거를 대답해 줄 만큼 지식이 높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네,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그림책을 접하면서 조금의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쉽게 접근을 해서 수학 공룡도 사줘야 되겠다 해서 사줬는데 저희 딸이 자기가 수학을 못한다고 수학에 대한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수학 동화 수학이라는 말이 들어간 걸 접근을 안 하더라고요. 잘 보질 네, 않더니 이제 네. 바다 내림, 바다 올림도 조금 하다 보니까 엄마 나 그거 애기 책인데 봐도 돼? 그래서 너 봐도 돼 이러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시간과 이런 게 살짝 살짝 조금씩 노출이 되고 뭐 분수도 있고 오를 가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누가 코끼리가 하나 들고 갔어, 네 개 들고 갔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조금씩 노출은 되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희 첫애보다는 둘째가 노출이 자기 나이 때보다 좀 빠르니까 조금 더 재밌게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동화를 보면서요. 음, 예, 그래서 방금 선생님 이야기한 것처럼 네, 동화책이 이제 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사가 참 네. 어려웠었어요. 내용이 아, 어려운 게 아니고 한국사는 너무 네, 재밌잖아요. 네, 그런데 외워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 이 외우는 거 제가 좀 약한 편이죠. 네, 네, 그래, 네, 그 외우는 게 게을러 가지고 네, 외우는 걸 부지런한 사람 외우는 거 잘하잖아요. 그래 그러는데 외우는 게 저는 참 그게 하기 싫더라고요. 네, 네. 그 한국사가 늘 저한테는 하나의 넘어야 할 산이었는데 아, 제가 뭘 가지고 한국사 공부를 했느냐 하면 오래전이었습니다. 저희 조카들이 보던 그 금성 출판사에 나오는 한국의 역사가 인물을 네, 중심으로 한 이게 딱 한 네, 질이 있었고
그 네네네. 다음에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한 일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인물을 중심으로 한번 쫙 봤거든요. 보고 나니, 재밌는 거예요. 그 어, 다음에 이제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한 거를 쫙, 어떻습니까? 일종의 약간 보는 각도만 다르게 해서 두 번을 본 게 되죠. 예. 예. 그러고 나니까 한국사가 있죠. 너무 쉬워지고, 제 눈에 음, 한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현대까지 쫙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다음부터 한국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고, 그다음에 제가 한국사가 너무 쉬웠었습니다. 예, 제가 그 공부할 때, 그 우리 한국사 교수님이 이제 그때 한국사에 대해서 첫 시간에 쫙 해줄 때 그게 네. 그때 조카들 책을 보고 그 만화로 된 책이었거든요. 네네네. 예,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 도움이 됐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책은 절대로 어렵게 보지 않아도 돼요. 특히 수학 네. 같은 거는 그 동화책 그 보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 기본적인 개념은 설명 다 되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게 쉽게 얼마든지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 이번 주에는 열심히 선생님 네. 우리 이제 동화책을 수학 관련된 동화책을 우리 아이들하고 접목하는 네. 것들을 평소에도 물론 네. 잘 알겠지만 이번 주에는 특히 신경 써서 좀 네. 실험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도록 예. 해봅시다. 예. 예, 자,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그 수학 관련된 추천 도서에 가는 책들은